네, 안녕하세요. 주도원입니다. 오늘 11월 9일 토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토요일 저녁이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일요일 오전에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주말 사이에는 큰 변동성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시세가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은데요. 자, 일단 기술적인 부분 먼저 살펴보고 왜 리플이 이번에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서 내년에는 가장 크게 주목받을 수 있을지, 그동안 억눌려 왔던 시세가 왜 폭발할 수 있는지 이런 근거들까지 살펴볼 겁니다. 자, 보시면요. 우선 최근 리플의 차트는 제가 이런 이 고점들을 잇는 추세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 900원대에서 형성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운 추세,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상단 저항 라인을 돌파해 줘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됐던 게 이 중간에 있는 빨간색 장기 이평선 라인과 초록색 이 단기 이평선 라인, 이 부분이 간격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여길 한 번에 돌파해 주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길 돌파해 주는 상승력이 나오면 이 밑에 있는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이 고개를 들 거고요. 그렇게 되면 빨간색 장기 이평선 라인 위로 올라오면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질 거다. 골든 크로스는 통상적으로 상승 시그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상단 저항 돌파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상황적인 변수들에 의해서 시세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되는지,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아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만큼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 근거들 하나씩 말씀드릴 겁니다. 리플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분명히 투자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두 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단체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새롭게 변수로 나온 만큼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드리면서 함께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년에 리플이 날아오를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 살펴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할 예정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대선 승리 전부터 암호화폐에 관련된 공약들을 여러 가지를 내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에 있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취임 첫날에 1월 20일에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겠다라고 얘기했죠. 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는요. 리플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와 같은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리플이었고 이게 지금 만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2020년도 12월이었으니까 이제 다음 달이면 4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SEC가 이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렇게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SEC는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해서 본인들의 관할 아래, 증권거래위원회의 관할 아래 넣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리플에게도 소송을 건 게 본인들에게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라는 걸로 소송을 제기한 거고 지금 항소까지 진행 중인 거죠. 자,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서 위원장이 이제 교체가 될 거고요. 지금 다음 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물들은 로빈후드, 이 암호화폐 플랫폼의 CEO로 임원을 지냈던 인물과 지금 SEC 위원인데도 이 중에서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자칭할 만큼 워낙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EC의 위원장도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들로 꾸려 나간다면 제가 이전부터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리플에게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라는 그 흐름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건 SEC에서 지금 제기한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서 SEC는 재편이 될 겁니다. 위원장이 교체가 될 거고요. 이로 인해서 암호화폐 업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다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또 기대를 받고 있는 게 리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게 리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면 리플은 직접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소송이 마무리된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리플에게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IPO, 이 나스닥 상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 번 이 관련 이슈가 나왔었는데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에 뉴욕에서 비공개 로드쇼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IPO를 준비하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당시에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 기업들이 참가했다라고 폭스 비즈니스에서 전했고 여러분들께도 카톡방에서 이 내용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리플 홈페이지에서 이 IPO 관련 이걸 준비할 수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공개 채용하는 홈페이지에서 채용 공고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리플은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동안 이 로드쇼에 참석했었던 투자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못했던 이유, 리플이 IPO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SEC라는 기관과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 자체가 리스크로 작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 전부터 이미 기관들은 리플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리플에게 호재인 IPO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기관들은 여기에서도 우리가 리플에 관심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그레이스케일이라는 미국의 또 하나의 자산운용사의 사이트인데요. 당연히 여기서는 여러 펀드들, 상품들을 운영하고 있죠. 지금 보고 계신 상품은 라지 디지털 캡 펀드라는 상품입니다. 여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아발란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자, 대선이 시작되기 이틀 전에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이 라지 디지털 캡 펀드를 ETF로 전환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승인되면요. 이제는 승인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 자, 내년에 이게 만약에 승인된다라고 하면 그 말은 이 안에 있는 개별 종목들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개별 종목들의 ETF가 또 따로 신청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신청은 들어갔고 승인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XRP의 현물 ETF가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생겨나는 거고 그래서 이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상품들을 운영 중인데 당연히 여기서는 신탁 상품, 트러스트 상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신탁 상품, 이더리움의 신탁, 솔라나의 그리고 리플의 신탁 상품도 운영하고 있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자,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그레이스케일에서 이 운영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신탁 상품과 이더리움의 신탁 상품은 현물 ETF로 전환 신청했고 이게 받아들여지면서 바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플도 같은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 예상할 수 있겠죠. 리플의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면 이 신탁 상품이 바로 현물 ETF로 전환 신청되고 승인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이 있기 전 한 달 전부터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플의 신탁 상품이 그 자금 규모가 무려 2배나 껑충 뛰어 올랐다 말씀을 드린 거죠. 기관들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서 SEC를 재편할 거고 암호화폐 업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다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리플, 소송 마무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에 충분히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다.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하는 날, 이 전부터 다시 한번 기대감이 피어오르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더 빠르게 시장은 반응하고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해리스가 됐다라고 해도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먹겠지만 추후에는 어차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 그리고 또 여기에서 리플은 어떻게 엮여 있는지 이 부분도 살펴볼 건데요. 이 QCP 캐피털 설립자 다리우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미 대선보다 코인 시장에는 블랙록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 이 인물은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이미
투자 수단이 됐음을 의미한다. 블랙록은 암호화폐를 주류화시킨 장본인이다 나와 있죠. 작년부터 비트코인이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워너마켓에서 1억 원을 넘어서 신고가를 당시에 기록했을 때 이런 상승력을 만들어냈던 게 바로 비트코인의 현물 ETF였습니다. 자, 이건 여러 자산운용사에서도 이전에 여러 번 신청했었지만 전부 SEC에 의해서 반려당했는데요. 무려 블랙록. 이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 엄청난 상승의 시작을 알렸던 거였죠. 결국 이 부분을 승인시켰고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블랙록이 신청하면서 승인해낸 겁니다. 자, 이 레리 핑크라는 블랙록의 CEO는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는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밑에 내용 보시면 그는 위험한 신생 자산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ETF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였고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블랙록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RWA, 리얼 월드 에셋입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테마죠. 그래서 블랙록에서 RWA 펀드를 신청했을 때도 당시에 관련 테마에 있는 코인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자, 지금 갑자기 리플 얘기하다가 왜 지금 블랙록 얘기를 하고 있냐? 바로 리플이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저번 달에 이 뉴스 전달해 드렸습니다. 리플이 은행용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게 영어로 커스터디 서비스죠. 자, 그럼 이 수탁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가 뭔지 보겠습니다. 이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은행과 핀테크 고객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리플이 핵심 결제 부분을 넘어 지금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건요. 자, 리플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이 XRP 레저를 타용해서 법정 화폐, 금, 석유 같은 상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실물 자산 토큰화, RWA고 이게 미래의 엄청난 먹거리가 될 겁니다. 여기에 또 블랙록이 바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상품, 부동산까지도 토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의 원룸 전체도 아니고 한 평만도 우리가 거래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와닿지 않지만 이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블랙록이 이미 주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리플도 작년에 이 관련 커스터디 업체를 2곳이나 인수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실물자산 토큰화 RWA가 성장하고 주목받을수록 리플의 커스터디 서비스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 이슈까지 SEC가 취하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법정으로 가서 승리한다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리플은 이 소송의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은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IPO, 나스닥 상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소송으로 인해서 이 리플 홀더분들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자, 지금 당장 급등이 나오지 않는 건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제 정상 궤도로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상승만 나오는 차트는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 지지 만들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 반등 나오는 타점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간다면 추후 사이클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수익률은 더 크고 절대적인 수익금도 늘려갈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리플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60%가 넘을 만큼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은 가져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게 점점 알트 시장으로, 알트의 상승으로 또 넘어올 겁니다. 이 중에 또 우리가 리플 외에도 주목해 볼 만한 코인들이 여럿 있고요. 이런 종목과 구체적인 타점도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가장 빠르게 새로운 뉴스들 전달해 드리고 타점도 드리면서 함께 매매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우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도움 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과 같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과는 분명히 다른 접근법으로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 올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우리가 대응 잘하면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그 기회, 사이클이 돌아온 거니까요. 저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하게 알맞게 대응하시면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